우리 주변의 20대, 우리 아이들이기도 하고 직장에서는 새내기 직장 후배기도 할 텐데요. 오늘은 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스타벅스의 주인공은 심리학이 청춘에게 묻다를 펴낸 파워 블로거이자 대학 교수이시고요. 인재개발연구소 대표로 계시는 정철상 교수 모시고 말씀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요즘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자 했는데 드러나 있는 최대 고민은 취업이거든요. 마음속 최대 고민은 어떤 겁니까? 취업 고민이 되다 보니까 온몸이 멍들어 있고 마음도 멍들어 있는 게 요즘 20대의 심리 상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이제 20대의 마음 구석구석을 한번 좀 알아볼 텐데요. 정철상 교수님께서는 블로그 세계에서는 따뜻한 카리스마라는 이름을 쓰시거든요.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카리스마가 좀 없었어요. 되게 유약하고 좀 약해서 제가 카리스마 있는 교수가 가르치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었는데요. 학생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반응도 안 좋고 이렇게 했는데 학생들이 오히려 저를 좀 온정스럽게 다가가기 쉬운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이래가지고 오히려 따뜻한 카리스마라고 학생들이 이렇게 별명을 지어줘서 예, 그래서 제가 그게 인터넷에서는 제 닉네임이 되어버렸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행복합니다. 다들 그런 따뜻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데 예, 저도 되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기는 드문데 올 15만 명이 찾는 그런 그 블로그 정철상의 커리어 노트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들이 여기에 동의했다 이런 건 참 행복하실 텐데 어떠십니까? 그렇게 이제 많은 학생들 만나고 하면서 그들로부터 어떤 받는 게 느낌이 있을 텐데. 저는 오히려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올 스타일은 아니었었고 항상 학교 다닐 때도 공부도 못했고 인기도 별로였던 것 같은데요. 오히려 요즘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찾아옵니까? 네, 찾아오기도 하고 또 제가 많이 찾아가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참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고 참 많이 아파들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항상 좀 다독여주고 뭔가 좀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싶겠다 이런 생각들이 저는 오히려 많이 들었었습니다. 직장인들도 많이 아파요. 그럼요. 많이 아프죠. 뭐 직장 생활을 하느라고 박봉에 또 직장 상사에 직장 부하들한테도 시달리고 그렇죠. 또 거기에다 뭐 가정에서 시달려야 되죠. 또 자기 미래도 준비해야 되죠. 여러 가지로 뭐 현대인들이 스트레스가 좌우 앞뒤로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정철상 대표님 명함을 아까 받으면서 보니까 직업을 30번이나 바꿨다 이런 게 써져 있어요. 맞습니다. 어린 시절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 그러는데 어떤 고생을 하신 겁니까? 뭐 아주 고생한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는 이렇게 버려진 버스 안에서 이렇게 네 식구가 살았었어요. 집에서 못 살고요? 그래서 집이 없었어요. 그게 집이었어요. 그 중고 버스에 의자 다 드러내서 네 식구가 이렇게 살았거든요. 아버지가 원래는 아주 대지주여서 아주 가쁘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몸정도 있고 젊었을 때는 운전기사도 있으셨는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전설처럼 말로만 들어서요. 그래서 버려진 버스 안에서 이렇게 네 식구가 살았는데 비가 오기만 하면 이게 물이 항상 새고 잠도 많이 못 자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마 가난에 대해서도 잘 모르면서도 그게 아마 알고 있었나 봐요. 친구들을 데려오지는 못했어요. 한 번도. 그렇죠. 집에 못 데려가죠. 부끄러워서 못 데려오고 이랬었는데 아주 친한 친구를 한 번 데려와 봤는데 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러겠어요. 사실은 버스니까. 버스 안에 집이 있으니까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부끄럽지 않게 가난하게 커온 것을 오히려 저는 너무 감사하고 부모님한테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버스 속은 따뜻했겠죠. 그 가족 간의 관계는 어떤가요? 그렇죠. 오히려 더 밀축돼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죠. 그런 그 30여 가지의 직업을 가진 게 젊은이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까?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직업을 이거 직업도 사실 부끄러웠거든요. 직업을 30번이나 바꿨다고 말하면 예전 사람들 입장에서는 혹시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심지어 충분히 지금 기성세대들은 오히려 충분히 그럴 생각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랬었는데 사실 저도 누구보다도 직업적인 갈등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직장을 27, 30번을 가진 것은 아니었고
직업을 전반기에는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옮겨야 될 상황들이었고 후반부는 이제 멀티 직업 시대다 보니까 1인 다직업을 제가 이제 가지게 되어서 스스로 가질 수가- 선택해서 이제 그렇죠. 그렇게 되신 거예요. 요즘은 이제 그런 예. 부분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야, 너 어떻게 직업을 30번이나 옮겼니? 예. 도대체 어떤 일을 했어? 예. 이런 사람들이 궁금증이 생기고 나는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예, 오히려 예. 저한테 직업적인 고민이나 여러 가지 것들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 같아요. 30번 바뀌었다는 건 30개의 인생을 살아봤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 예. 더 풍요로워집니까? 그런 과정에서? 개인적으로는 저를 굉장히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일을 쉽게 이렇게 이탈하기는 마음은 있어도 쉽지 않지 어렵죠.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이제 대리어 구충족을 대신해서 옮겨드리고 하니까 예. 야, 너 부럽다. 그럼, 이렇게 예.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 그러네. 개인적으로는 제 성향이나 성격에 맞는 것 같아요. 예.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제 심리학이 청춘에게 묻다. 이제 청춘의 마음속 이야기를 이 책에서 다루셨는데 이 책 준비하시면서 한 5년 걸렸다고 들었거든요. 예. 어떻게 이 책을 준비하시게 됐고 또 5년이나 걸리게 됐습니까? 이 짧은 시간에 빨리 쓰고 싶었는데요. 제가 재능이 없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저자가 자기 탐색이 안 돼 있고 자기 성격, 자기 심리, 자기 내면의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제 독자들에게 말을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게 고민이 있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짧게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제 예, 자기 예, 자신 그렇죠. 탐구의 시간이 오래 걸리셨네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심리를 다루면 마치 저자도 인격적으로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제 인격적으로 좀 성장하기를 기다렸는데 예. 성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 만나고 공부를 좀 하는 과정 속에서 시간이 공부만 하다가는 안 끝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 배운 것만큼이라도 한번 틀어보자. 예, 그런 심보로 그러셨군요. 5년 걸렸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근데 심리학 교수도 아니시고 또 어떤 뭐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어서 예. 그 젊은이들과 이렇게 많이 만나고 또 젊은이들에게 어떤 심리 상담을 해 주실 수 있었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강의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예. 여러 사람들 앞에서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일방향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한 개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게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래서 학생들하고도 이렇게 집단 강의, 특강을 할 때는 잘 못하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은 제가 상담을 해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강제로 이제 상담을 하기도 하고요. 예. 학생들이 이제 직접 찾아와서 상담을 하기도 하는데 한 개인의 문제를 풀어주면 이 전체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참 어렵지만 이게 상담이 돈이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시간도 많이 걸리죠. 네, 시간도 예, 많이 예. 걸리고 거기에 비해서 얻는 것은 작지만 그 한 개인의 문제를 풀어주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의 삶의 유관성을 다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예. 부분에 있어서 또 간접 경험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읽어보면서 어떤 지식을 전해주기보다는 어떤 한 사람 비슷한 케이스를 이야기를 하면 이 상대가 나도 그랬어 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빨리 동기부여가 되고 예, 그러면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빨리 전달할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저는 상담하면서 참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상담한 걸 이제 글로 옮겼는데 그 글을 읽고 블로그를 운영하시다 보면 악플을 다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심리학의 밝은 분은 악플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저도 악플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악플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악플이 생겨가지고 아주 이제 친절하게 조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예. 친절하게 답변만 드렸거든요. 선의로만 예, 받아들이는. 그랬었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저도. 예. 그래서 나중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너 까불면 죽는다. 이렇게 답변도 한번 남기기도 하고요. 그렇게 했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제 글을 또 반성하는 계기도 되더라고요. 예, 제가 혹시나 글을 잘못 쓰지 않았었나, 제 관점을 일방적으로 몰아가지 않았었나 이런 갈등도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좀 더 배울 부분도 있겠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예, 그런 과정 속에서도 또 배움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악플 그 자체는 참 문제가 있겠지만 조금 더 관점을 본다라고 하면 그렇고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정화를 좀 인터넷 문화적인 부분에 분명히 정화가 필요한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되면 좀 그렇게 정화될 걸로 보십니까? 노력해야겠죠. 이게 저는 교육의 문제가 되게 큰 것 같고요.
그 공중도덕, 예.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교육이 잘 되어 있어야지 그런 것들이 차근차근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예. 심리학이 청춘에게 묻다는데 요즘 청춘들의 화두랄까요? 고민이랄까요? 뭡니까? 그 청춘이라고 하면 예. 그 사랑, 낭만, 이런 거, 대학가 문화, 이런 그렇죠. 걸 고민해야 예, 될 것 예, 같은데요. 예. 요즘 청춘은 사실 취업 문제에 고민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대학교 1학년 들어오자마자부터 해서 4학년 때까지 계속 시달리고 힘들어하는 것이 취업 문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취업에 멍들어 있다 이렇게 봐도 되네요. 그렇죠. 요즘 초등학생들도 그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기업 직장인 되는 거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예. 그러니까 대학생들은 뭐 오죽 말할 것도 없이 고민이죠. 예. 그 개그 콘서트에서 예. 박성광 씨가 예, 1등만 맞습니다.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그 예. 카탈스를 느끼면서 열광하잖아요. 예. 바로 이제 그런 걸 보여준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그렇죠. 예. 저도 되게 즐겨봤던 프로그램이었었는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 예. 없어져서 너무 안타까운데 예. 그 중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광 씨가 이제 술이 취한 지객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경찰서에서 경찰한테 물어봅니다. 김태희 씨가 어느 대학 나왔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걸 왜 모릅니까? 우리나라 1등 대학 서울대학교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나라 59등 대학은 어딥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경찰이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59등 대학을 막 이렇게 욕을 하니까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데 관객들이 막 박수를 치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것이 아무래도 이제 카타르시스 대리욕구들 그러니까 너무나 1등만 기억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서운함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렇죠. 대리욕구가 표출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사실 아픔을 느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정말로 그 1등만 기억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몰라주는 예. 이 세상인데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이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어떻게 심리학을 공부를 하시게 되셨나요? 예. 저도 이제 심리학을 따로 공부하게 된 건 아니었었는데 심리학에 대학 다닐 때는 이제 관심 있는 이제 교양 과목 정도 수준을 들었었는데요. 이제 하나씩 보다 보니까 책이 늘어서 100권, 200권 정도 보게 되었어요. 예. 저는 소설을 보니까 주인공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게 주변 인물인데 주변 인물을 작자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너무 낮춰서 평가를 하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예. 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낮춰서 평가할까? 분명히 각 개인의 몫을 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예.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한 개인도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었었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도 저도 이제 마음을 다독여야 되고 또 주변에 이제 직원들도 제가 또 지위가 있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사람을 관리해야 되는 입장에서 예. 그럼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독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심리학 책을 조금씩 많이 읽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렇게 이제 그 젊은이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뜻하지 않은 질문들이 나올 법도 하거든요. 예. 어떠신가요? 그런 질문들이 많죠. 그 중에 가장 당혹스러웠던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예. 그날 강의는 이렇게 그룹 강의가 아니라 소그룹 강의였었거든요. 근데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라서 아무도 안 왔어요. 네, 아무도 날짜를 안 잘못 잡으셨네요. 네, 날짜를 잘못 잡았었는데 네. 한 학생이 들어왔어요. 여학생이었었는데요. 그 여학생이 이렇게 지금 우리 정진욱 대표님처럼 두 명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예. 예, 강의 형식이 아니라 앉아서 이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과정이었었는데요. 이 학생이 이제 다 끝났는데 1시간 반, 2시간 정도가 다 돼가지고 교수님 저 질문 하나 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길래 뭐 어떤 거라도 괜찮으니까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했더니 저 교수님 저 야한 생각이 많이 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 당혹스러워가지고 예. 처음에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렇네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정기록 대표님 같으면 어떻게 글쎄요. 저도 지금 말씀드리면서 머릿속이 하얘지는데. 네, 맞아요. 머릿속이 하얘지는 예.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 곤란하셨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답변을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도 20살 때 그런 기억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남자다 보니까 어떤 성적 욕구나 환상이나 이런 것들도 솔직하게 있기도 하고 그렇죠. 이걸 어떻게 억제를 해야 되나 너무 고민이 많아가지고요. 저는 체격이 이렇게 되게 좀 소위 좀 왜소한 체격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제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동아리 활동에 헬스 동아리가 있어요. 예. 아무도 저희가 헬스 동아리 다녔다라고 하면 믿지 않는데 아. 가슴둘레가 가장 작은 회원이었어요. 거기가 유일하게 샌드백이 있었어요. 아, 예. 네, 우리 대학에 유일하게 샌드백이 있는 곳이었는데 샌드백을 한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발차기를 하고 나면 아. 네, 이게 탈진할 정도로 에너지가 빠지고 나면 예. 이제 그런 생각들이 안 나던 아. 그런 기억이 예. 이제 있는 거죠. 돌이켜 보면 저도 이제 그런 이제 경험을 거쳐왔었던 거고 그 아이는 이제 판타지 소설을 되게 좋아했어요. 예. 그리고 작가가 되고 싶어 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실행한 것이 아니라 환상 속의 상상 이야기 속에서. 예, 그런 예.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예, 그런 것들을 오히려 조금 더 잘 상상을 이끌어 나간다면 작가로서도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네요. 예. 예. 그래서 너무 내면에 어떤 그림자를 억누르려고 하지 말고 예, 그것을 어떻게 더 긍정적으로 표출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 좋겠다. 그게 당연한 거니까 예, 그것을 좀 글로 다른 표현으로 표출하는 방법을 예. 한번 배워봐라 이런 이야기로 드렸습니다. 예. 집안에서 이제 아이들 키우는 분들이 네. 이 질문 들으면서 그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네. 아이들이 이제 성적으로 성숙해 갈 때 네. 참, 똑같은 길을 걸어왔지만 아이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해 줄지 모를 경우가 많거든요. 네. 집안에서 아이들이 이제 커져서 어떤 성적 관심을 나타내고 어떤 네. 성적 행동을 보일 때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제일 당혹스러운 게 이 아이들이 크면 성적으로 뭘 어떻게 해줘야 될까. 구성애 선생님한테 보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그 성이라는 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그게 또 한국적인 유교적인 문화에서는 참 쉽지 않은 과정인데도 자연스럽게 누구나 그런 게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받아들일 수 있게 하고 건전하게 성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 그리고 그것도 아주 성스럽게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차분하게 오히려 해주는 것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가리지 않고 좀 솔직하게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게 좋습니까? 이야기해 주는 게 서양 사람들은 그게 자연스러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그다지 자연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또 건전한 성의식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타인의 성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 이런 것도 참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요. 굉장히 예. 중요하죠. 예. 예. 그렇군요. 아이가 친구들하고 잘 지내면 좋은데 직장이든 아니면은 뭐 학교든 네. 아이들하고 좀 못 지내면서 네. 왕따처럼 사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많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가 보기에 참 가슴 아픈데. 네. 예. 이게 아이들 문제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왕따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예. 성인 이야기를 먼저 한번 잠깐 예, 드리고 예. 나면 제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 강사입니다. 유명하신 분인데요. 그 어떤 강의를 하러 갔다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동창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분이 왕따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모임에 안 온다라는 거죠. 예. 근데 고등학교 모임에 안 온다고 그걸 왕따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그것도 문제지 않을까. 오히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집단 의식이 강하게 강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맞습니다. 있어요. 예. 자기 집단 속에 안 들어오면 예, 일단 예, 그 사람을 그렇죠. 무조건 완전 배제하려고 왕따, 하는 예. 그런 게 있죠. 심지어 잘나서 왕따가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지금 취약한 상황이거든요. 예. 견뎌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집단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소속감이 없어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낍니다. 특히 또 부모 품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학교를 가야 되고 움직여야 되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축될 수가 있거든요. 예. 저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한 3가지 정도를 충고를 드리는데요. 첫 번째가 충돌을 두려워하지 마라. 아. 예. 예. 두 번째가 홀로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가장 크게는 이 2가지를 이야기 드리는데요. 예, 예. 전쟁의 기술이라는 책 혹시 한번 보셨습니까? 조금 읽었습니다. 예, 너무 예. 두꺼운 책이라서 그렇죠. 저도 끝까지는 못 보고. 로버트 그린인가? 예, 그렇죠. 전쟁의 기술에 보면, 이 전략이 너무 괜찮겠다라고 해서 제가 학생들한테 조언 주는 게 5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 중에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적에게 이제 이기기 위한 전략이거든요. 내가 약할 때. 아, 예. 예. 더 강한 적을 이기기 위한 전략인데, 이게 왕따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괜찮은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가 대담한 행동으로 기선을 제압해라. 그러니까 공격에 오기 전에 내가 기선을 제압해서 더 못하게 용기하고 배짱을 보여주면 쉽게 다가오지 못하고 약하다고 생각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약한 쪽을 공격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상대가 화를 내면 일단은 피했다가 상대를 다시 공격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틈을 주지 않고 예상치 못했던 시점에 공격을 가하면 깜짝 놀랍니다. 오히려 공격할 때 공격하는 것보다는 살짝 피했다가 그러니까 왕따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했다가 반응을 보여요. 분명히 반응을 보여야지만이 대응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이게 조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측 불가능하게 조금은 비이성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면요 깜짝 놀랍니다. 두려움까지 가집니다. 오히려 더 조심하게 되고 이런 부분도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무슨 사건이라도 벌일 수 있다라는 위협감을 느끼고 나면요 상대가 함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나를 존중하게 만드는 방법이네요. 그렇죠. 불안감을 느끼게 이렇게 만드는 것도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두려운 사람이다. 나는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평판을 주고 나면 쉽게 대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재밌네요. 그런 것도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이제 홀로 서는 것을 좀 두려워하지 마라. 자꾸 우리는 3, 3, 5 이렇게 뭐 휩쓸려 다니는데 익숙한데. 그렇죠. 이제 물론 우정을 쌓고 하는 것은 좋긴 좋지만 그러다 보면 좀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는 요소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 시간을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유도하는 방법들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전쟁의 기술이라든 이런 건 사실 좀 공격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왕따라는 것은 심리적인 상처거든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었는데 그 상대가 나에게 마음을 안 열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상처를 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다.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을 열고 당연히 거기에 상처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언제라도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상처를 받아도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거기에서 더 배움이 있다. 이렇게 이제 조언을 드립니다. 젊은 친구들 또 뭐 예를 들면 대학에 들어간 신입생이든 또 직장 갓 들어간 직장인이든 목표를 좀 못 갖고 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경우 어떻게 조언을 해주십니까? 저도 학생들한테 꿈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학생들한테 왜 꿈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학생들이 이제 대답을 주더라고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수능이라는 목표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졸업을 해버리고 나니까 대학에 들어오고 나니까 목표가 없어져 버렸어요. 부모님이 뭘 하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또 이 아이들에게는 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이 뭐 서너 개가 있는 답안이 아니라 무한대 인생 무한대의 답안. 그러니까 네가 뭐든지 선택을 해라. 뭐든지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동안 어렸을 땐 뭐든지 하는 게 선택이 자유가 너무나 그리웠었는데 막상 선택해라 하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네요. 도대체 뭘 선택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오히려 더 목표의식이 부재되어서 살아가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야말로 그 가장 중죄가 인생을 낭비한 죄라고 그러는데 20대 호시절을 낭비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럴 때 이제 어떻게 아이가 목표 쪽으로 가게 또는 목표를 찾게 할 수 있을까요? 참 아이들에게 이제 사실 저도 비전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 일단 꿈을 만들어야겠죠. 꿈을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아직 꿈하고 비전까지 가기가 조금 모호하게 너무 멀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삶의 가치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가 어떻게 살고 싶으냐